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잭슨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답을 파월 의장이 하게 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었고요. 대형주도 괜찮았고 중소형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 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파월 의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25다, 50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내내 좀 불안함을 계속 자아냈던 것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계속해서 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전쟁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말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중에 나왔던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5개월 만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집값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장주 엔비디아 이날 긍정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웨어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너무 유념하지 말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테슬라도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와 관련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 워크데이가 같은 맥락에서 실적이라든지 전망을 잘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중소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중심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뉴스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방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사절단이 나가게 되면서 키워드는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이라고 하니까요. 관련주들에 대한 재료로서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들 그룹주한테는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서게 될지 미리 체크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이슈, 즉 금리 인하가 국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집값이 뛰면서 지금 건설주도 기지개를 피려는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대형 탑10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함께 미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종목인데요. 한화부터 보시면 목표가는 그대로지만 그야말로 이 자회사가 참 잘 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주가가 약진을 하고 있다는 배경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도 함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배우 최민식 씨가 표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CJ CGV가 되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루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AI에서는 새내기주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팬데믹과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악재가 국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를 호재로서 역전시킬 수 있는 역발상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전부 다 골고루 보여줬었고요. 공포 지수는 많이 내려간 가운데 러셀 지수, 즉 중소형 쪽에서는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떤 특정 종목의 강세가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을 조정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데이터나 경제 전망의 변화 그리고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 목표에 매우 근접했다라면서 그동안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에 하락할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물가 안정과 그리고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동안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중동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사일 공방전을 벌이면서 주말 충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이 포착이 됐다면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면서 지난달 이스라엘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피살에 대한 보복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 충돌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 7월치가 나왔는데요. 5개월 만에 늘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7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39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3% 전월 대비 올라간 수치가 되겠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5% 줄어든 규모가 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7월 수치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의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물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주택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주택 판매 규모는 올해 내내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전체적인 절대치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뉴욕 증시 내에서도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증권사 에버코어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블랙웰에 대한 우려,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여기에 투자 의견도 매수로 올린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이날 4.5% 이상 올라가면서 1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이날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금리 인하 그리고 반발 매수세까지 섞이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자, 이날 테슬라가 4.5%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220달러에 다시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업 워크데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긍정적이었고요. 이거 덕분에 소프트웨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인투이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실적 때문에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날 워크데이 14% 급등하면서 260달러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은행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미실현 손실과 관련된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중소은행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8.4% 올라가게 되면서 11.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